안녕하세요. 마이크로 프로세서 실습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터리 엔코더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엔코더를 배우기 전에 우리는 PWM으로 모터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확한 속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모터가 두 개가 있고 똑같은 PWM 파형을 줘도 똑바로 직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터의 바퀴수를 셀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바퀴수로 속도를 계산을 하고 이 속도를 기준으로 속도 보정을 하여서 PWM을 다시 모터에게 보내줍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디지털 제어이며 피드백이라고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퀴수를 세서 속도를 구해보는 것까지만 다뤄보겠습니다. 바퀴수를 세는 장치 중에 로터리 엔코더가 있습니다. 이러한 회전 장치가 있고 회전축이 돌아가면서 슬롯에 의해 특정 신호를 발생합니다. 이것을 변환시켜서 디지털 신호를 출력하는 장치, 센서를 엔코더라고 합니다. 이 회전축을 모터 축에 바로 연결하거나 톱니로 연결하여 모터가 돌아갈 때 엔코더가 같이 움직이는 방식인 것이죠. 우리는 이 신호를 프로세서에서 받아서 바퀴수를 세면 됩니다. 로터리 엔코더의 여러 종류 중에 증분형 엔코더가 있습니다. 증분형은 절대형과 달리 절대적인 바퀴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회전한 각도에 의해 비례하는 파형이 출력되게 됩니다. 즉, 모터가 가만히 있을 때 정확한 각도를 알 수는 없으나 회전할 때는 처음 위치에서 얼마만큼 움직였는지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조가 간단하고 저렴하다는 점에서 증분형 엔코더를 많이 사용합니다. 실습 키트에 있는 로터리 엔코더는 증분형으로 작은 자석이 있고 이것으로 엔코더 출력 신호를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사용하려는 엔코더의 성능을 알아봐야 합니다. 해당 엔코더의 설명 데이터시트는 여기 링크로 가면 있습니다. 여기 설명에 의하면 이 모터가 한 바퀴를 회전할 때 약 1440 카운트를 센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활용해야 됩니다. 엔코더는 다음과 같이 파형을 내보냅니다. A 파형과 B 파형이 있고 각각 0과 1로 계속 토글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서로 엇갈려서 신호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엣지마다 숫자를 세면 됩니다. 엣지는 라이징 엣지와 폴링 엣지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시죠? 엔코더의 이러한 파형은 엣지를 카운트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엣지와 관련된 이야기는 스위치를 이용한 외부 인터럽트에서 배웠습니다. 즉, 로우에서 하이로 올라갈 때 인터럽트나 하이에서 로우로 내려갈 때 인터럽트가 발생되게 하는 것이죠. 스위치를 눌렀다 떼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MSP430은 엣지를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라갈 거면 올라가는 것만, 내려가는 거면 내려가는 엣지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카운트를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결국 카운트도 절반인 720번밖에 카운트를 못합니다. 물론 다른 프로세서를 이용을 하면은 두 개의 엣지를 모두 다 잡아주는 기능이 있는 프로세서가 있고 또는 여기서 엣지를 계속 바꿔주는 코딩을 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 귀찮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이제 파형을 외부 인터럽트로 입력을 받고 하나의 엣지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터가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엔코더로 어떻게 구분하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엔코더의 파형이 두 개가 있는 것이 그 이유인데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라이징 엣지만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초록색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이 모터가 정방향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바로 A 파형이 올라갑니다. 이때 B 파형을 보면 0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B 파형이 올라가고 A 파형을 보면 1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면 정방향으로 모터가 움직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음은 역방향을 살펴봅시다. 초록색 점을 기준으로 왼쪽 방향이 역방향입니다. A가 올라갈 때 B는 1입니다. 아까랑 다르죠? 그리고 멀리 B가 올라갈 때 A가 0입니다. 여기서 멀리 떨어지는 것은 저희가 지금 내려가는 엣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파형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정방향인지 역방향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증분형 로터리 엔코더의 특징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A가 올라갈 때는 당연히 A는 1로 되어 있고 B가 0일 때 정방향, 1일 때 역방향이었습니다. 나머지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패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인터럽트가 올라갈 때만 있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엣지 모두 다 체크하고 싶다면 아까 계속 말했다시피 인터럽트마다 레지스터를 수정을 해서 코딩을 하시면 됩니다.
진짜로 바퀴수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싶다면 말이죠. 이제 이 엔코더를 코드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핀 1.5와 1.4핀을 이용할 건데 이 두 개의 핀은 포트 1 인터럽트로 같이 동시에 실행됩니다. 그래서 인터럽트 내부에 if문으로 핀 1.5일 때와 핀 1.4일 때를 구분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핀 1.5에 A파형을, 핀 1.4에 B파형을 연결했을 때를 가정합니다. 그래서 코딩을 생각해보면 A가 올라갈 때 if문을 만들고 안에 B가 0이 아니면 역방향으로 카운트 변수를 마마해주고 else에서 정방향이니까 뿔뿔을 해줍니다. B가 올라갈 때는 A가 0이면 역방향, 그 외에는 정방향으로 코딩을 해주면 됩니다. 모터 엔코더의 핀은 배터리 밑에 있는 ECA, ECB 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ECA 핀은 핀 1.5에 연결을 하고 ECB는 핀 1.4에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ECA와 ECB는 A파형, B파형을 뜻하고 저는 편의상 그냥 주황색과 노란색 선을 그대로 연결을 해줬습니다. 첫 번째 실습은 바퀴를 직접 움직이면서 모터의 엔코더 값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때 엔코더의 숫자는 세그먼트로 출력하게 합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의 세그먼트는 타이머 인터럽트로만 구현하는 것을 알려줬었는데 이번에는 폴링 방식의 세그먼트 구현도 알려줄 겁니다. 먼저 세그먼트와 엔코더 레지스터를 세팅합니다. 엔코더는 외부 인터럽트로 사용한다고 했으니 스위치 실습과 세팅이 동일하고 핀 번호만 1.5, 1.4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 다음 와일문에 세그먼트를 폴링 방식으로 짜봤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세그먼트 하나를 켜고 딜레이를 주고 다음 거를 켜고 딜레이를 주고를 반복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터럽트로 오시면 여기서 엔코더의 파형을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A 파형과 B 파형에 따라 엔코더의 CNT 변수가 뿔뿔되기도 하고 마마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엔코더 CNT는 세그먼트에 출력될 것이므로 0부터 9999까지만 계산되게 if문을 만들어줬습니다. 다음 실행 영상입니다. 이렇게 한 바퀴를 돌리면 720 카운트가 정확히 됩니다. 두 번째 실습은 모터는 알아서 돌아가고 이때의 엔코더 값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 봅시다. 모터 레지스터를 추가를 하고 이번에는 세그먼트를 저번처럼 인터럽트로 하기 위해서 타이머 인터럽트도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와일문은 모터가 돌아가게 PWM 신호를 만들어 줍니다. 이 타이머 인터럽트 구문은 세그먼트 부분이고 외부 인터럽트의 엔코더 파트도 앞에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모터가 돌아가면서 실시간으로 값이 커지는 것이 보일 겁니다. 세 번째 실습은 엔코더의 값으로 모터의 속도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만 해줄 겁니다. 엔코더의 값으로 바퀴 수를 셀 수 있고 이를 거리로 환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타이머 인터럽트를 이용해서 1초를 만들어 봤습니다. 즉, 이 1초마다 거리를 측정을 하면 시간당 이동거리가 되어서 속도가 됩니다. 이 바퀴의 지름이 7cm이고 둘레는 7파이가 됩니다. 여기서 비례식을 적용해서 풀면 거리가 나오는데 이것을 1초마다 연산을 하면 속도가 됩니다. 720분의 7파이에 엔코더 값을 곱하면 되는 것이죠. 이때 속도의 단위는 cm/s입니다. 코딩으로 보면 단순한데 파이는 3.14로 간단하게 계산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속도 계산이 끝나면 엔코더 값도 0으로 다시 만들어줘서 속도 계산을 다시 할 때 영향이 안 받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굳이 1초로 만들 필요가 없고 계산식도 곱셈과 나눗셈이 포함되어 있죠. 이것은 매우 좋지는 않습니다. 혹시나 기회가 있다면 이 계산식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식으로 바꿀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끝!